안녕하십니까, 더 리치옥션입니다. 오늘은 화폐 개혁에 따른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7월 말일인가요? 이란에서 화폐 개혁을 했고요. 그 1만 리알이라는 그 화폐 단위를 1토만으로 변경하는 그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사정에 따르면 한 30달러어치의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몇 킬로그램의 그 지폐를 들고 가야 이제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폐 개혁이 필요한 실질적인 그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올해 3월 25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그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당장은 진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냥 상황만 언급을 했던 것일 뿐이다라고 진화했지만, 다시 5월 그 중순경에 한국은행 담당자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화폐 개혁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화폐 개혁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화폐 단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결국은 원을 환으로 바꾼다든지, 환을 원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개념 하고, 또 이제 요번에 저희가 고민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구분됩니다. 요거는 이제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 표시만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3년에 전쟁 후에 군사비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100원을 1환으로 바꾼 경험이 있고요. 아울러 1962년에 경제 5개발 개념 계획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산업자금을 필요로 해서 10환을 다시 1원으로 바꾼 개혁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디노미네이션의 형태였고요. 지금은 리디노미네이션의 형태로 간다는 걸 보아하니 결국은 원이라는 단위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 뉴스라든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필요성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1962년 마지막 저희 화폐 개혁이 있었던 그때 이후에 국민 총소득이 약 50배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총소득 35조에서 1688조로 총소득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득이 화폐에 0이라는 숫자만 많이 생긴 거 아니냐 라는 부분, 그래서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제 한미 환율 자체가 1달러당 1,000원 정도가 돼야지 적정한데 1,200원대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만 1달러당 1,000원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73년도에 만원권을 발행을 했고 2009년도에 5만원권을 발행을 했는데, 현재 유통된 5만원권 중에 절반은 유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누군가 축적하고 모아놨다는 거죠. 일단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의견을 밝히고 싶은데요. 화폐의 숫자가 높다고 해서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상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외여행이 일반화가 되어 있고, 국가 간의 화폐 거래나 예금, 투자도 매우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 심지어 암호화폐나 전자화폐 거래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를 지우는 작업이 과연 어떤 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아울러 이제 한미 환율이 1달러당 1,200원대라서 후진국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바꿔서 1달러당 1원의 개념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화폐 개혁의 그로 인한 가치 비율이라는 게 국가 이미지 쇄신도 되고 가능할까?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통화로서의 화폐 개혁으로 인한 가치 비율은 뭐 정부에서 정하면 되겠지만 국가 간 화폐 교환 비율에 대한 거는 뭐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울러 여태까지 오히려 지금 뭐 조금씩 쌓여왔던 국가 간의 옵션들이 사라지고 이를 원인으로 해서 한국 경제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만약에 이미지까지 보여진다면 오히려 평가 자체가 더 낮게 돼서 1달러당 1원으로 하겠다는 우리 정부 쪽의 그 의지와는 달리 교환 가치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화폐의 이제 교환 가치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화폐 개혁 그리고 그 가치 향후의 화폐 개혁으로 인한 그 통화의 가치 자체를 정부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대원칙에서 시작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시장의 부동산 가치를 역시나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뭐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요컨대 숫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교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 이미지가 후진국에서 갑자기 선진국으로 바뀐다라는 발상은 조금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게 과연 진실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부분은 좀 더 고민스러운데요. 화폐 개혁을 통해서 뭐 숫자도 바뀌고 단위를 원에서 원이 아닌 다른 단위를 사용한다면 기존에 유통됐던 화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이 화폐를 한번 회수한다고 해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냐? 양성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로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이제 숨은 경제를 일컫는 건데,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화폐는 결과적으로는 지하경제에서 통용되는 통화, 그리고 지하경제에서 축적되어 있는 통화로 구분되어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하경제에서 통용되는 통화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화폐 개혁을 통하면 동일한 통화 가치로 바뀌어서 바로 그 시장경제랑 동일하게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성화의 뭐 가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울러 이제 굳이 양성화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지하경제에서 보유하고 축적되어 있던 자금이 외부로 좀 나오니 그 돈으로 뭐 부동산을 뭐 매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나아지지 않겠냐. 이것도 이미 부동산을 매입했다거나 내지는 지금 기존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이제 지하경제 종사자들에게 임금이나 나머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바꾼다면 뭐 한 번 정도는 뭐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약간 물음표고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뭐 비단 이제 우리나라 외에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따르더라도 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화폐 개혁을 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실물 경제 가치가 싸다라는 인식으로 소비가 증대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해서 라디오나 TV, 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뭐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마 자연스럽게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화폐 개혁 전 가치와 후 가치를 교환하고 또 이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공유될 게 뭐 분명하기 때문에 화폐의 단위나 숫자가 좀 변경된다고 해서 똑똑한 금융 소비자들이 뭐 소비를 뭐 이렇게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 낙관적인 생각 아닌가 싶어요. 아울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폐 제조 비용, 또 회수, 폐기 비용, 각종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TM기라든지 카드 결제기 시스템, 전체 거래 시스템, 뭐 그리고 모든 이제 가격표라든지 뭐 이런 거 변경, 교체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만 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저희 같은 금융 소비자의 이슈라기보다는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미 정부는 화폐 개혁에 대한 뭐 시뮬레이션을 이제 수만 회 이상 이제 뭐 돌려봤던 것 같고 장단점 및 필요한 재원도 뭐 준비를 마친 걸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물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끝낸다면, 화폐개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끝낸다면, 어떤 부정적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장단점이 얼마나 많느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통화 시스템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반대하는 것만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화폐개혁 도입 시기를 모를 뿐이지 결국 이 화폐개혁이 단행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실물가치로 평가되는 금에 대한 매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기준화폐도 기준화폐로 통용되는 달러를 매입한다든지 이 매입된 달러를 예금으로 갖고 있다든지 이런 이제 원화에 우리가 지금 통상 쓰고 있는 통화 가치나 통화에 대한 사용 이외에 나머지 방법으로 재산을 환원하고 있는 사정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가장 큰 실물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를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흔히 얘기하는 심리적인 이유 외에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부동산이 올라간다. 화폐 개혁으로 해서 1,000원이 1원이 되니까 100억짜리 부동산이 1,000만 원이 되는데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금융 소비자들은 화폐 개혁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되더라도 나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편리한 통화가치, 여태까지 써왔던 통화가치 시스템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통화가 아닌 실물이나 현물 통화로 보여지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보유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화폐개혁을 통해서 지하경제 보유고에 있었던 자금이 시장경제로 유입돼서 돈이 또 많아지니까 부동산 거래조차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부동산은 보유가치가 변화하기도 하지만 보유할 경우 부동산 활용을 통한 수익이 화폐개혁을 통해 변화된 통화로 창출된다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부동산 활용을 통한 수익이 자연스럽게 화폐개혁 후의 통화로 창출된다는 점인데요. 다른 금이나 달러 등이 시세 변동에만 의존해야 되고 주식이나 채권이 시세 및 배당을 통한 수익 창출은 가능하지만 시세에 대한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 부동산은 그야말로 화폐 개혁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유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공급을 찾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경매는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향후 시장에 필요한 부동산 차익을 당연히 누릴 수가 있고 매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까지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요즘 이제 회자되고 또 논의되고 고민하고 있는 화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리치 옵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